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나도 알 수 있다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 되게 핫한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인해 새로 생겨날 신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 안 하신다면 혹시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냐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2012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10월에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서 메타는 메타버스의 앞에 두 글자를 딴 이름이에요. 2004년 창업한 이후에 17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만큼 메타버스가 핫하고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보시는 분은 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CEO는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넷 클릭처럼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 지금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인터넷 다음의 단계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존재감을 느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인 상황이어서 서로의 존재감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존재감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현재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 그게 이제 소셜 테크놀로지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꿈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거는 2021년 자사의 VR, AR 관련 행사인 커넥트 컨퍼런스를 열고 1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혼자서 메타버스의 정의와 페이스북이 출시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혼자서 다 그걸 소개를 했어요. CEO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회사의 사명을 바꿀 정도로 핫한 메타버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메타버스는 간단하죠? 메타 더하기 버스입니다. 그럼 메타는 뭘까요?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버스는 우주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주와 세계, 유니버스를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 가상세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란 용어는 지금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1992년 닐 스티븐스의 SF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책은 절판되었다가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시 출간을 시작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메타버스, 아바타 등과 같은 용어들이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부 일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뛰어난 해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모두 아바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죠. 그래서 피자 배달부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뛰어난 해커로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인 히로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마약인 스노크래시의 비밀을
미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이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1992년에 지금 2022년인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에 다시 출간될 정도로 핫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CEO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영감을 주었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 그분은 이제 엔비디아, 저희 이제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으실 텐데 이제 GPU라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들으실 텐데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예요. 거기 엔비디아의 제슨 황이라는 이제 CEO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엔비디아의 향후 20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메타버스는 현실과 아주 비슷할 것이고 스노크래시에서처럼 인간다운 아바타와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같이 지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노크래시라는 소설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사람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만든 이제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이제 그 세컨드 라이프 만든 회사의 CEO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설 스노크래시를 읽고 내가 꿈꾸는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아래쪽 하단에 보이는 사람이 구글 이제 공동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영상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만들 때 스노클래시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소설이 지금 다시 핫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제가 주저리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메타버스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서 가로축이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 그 다음 세로축을 증강과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엄청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비영리 기관인 미래가속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증강현실.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포켓몬고. 엄청난 그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많이들 잡으러 다녔었을 것 같고, 많이들 게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 스노우 카메라죠. 스노우 카메라 저도 좀 많이 써보긴 했는데요. 포켓몬고나 스노우 카메라처럼 현실 세계 그대로 있는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을 이제 AR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스노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이제 효과들을 입혀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기분 우울할 때 찍어서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증강현실, 메타버스 분류 중에 이제 증강현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이제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라이프 로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한 뒤에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에 우리가 막 경험했던 것들 많이 올리잖아요. 먹었던 것도 올리고, 어떤 가봤던 장소들도 올리고, 영화 봤던 것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라이프 로깅에 있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얘가 왜 그 메타버스지? 요런 생각을 좀,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걸 메타버스로 분류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이라는 데 어떤 키워드를 뒀을 때,
그 메타버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자신의 삶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해서 저장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울 세계예요. 뭐 말 그대로 거울 보면 저희 똑같이 보이죠. 내 모습이 비쳐서 그대로 보이는데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그리고 정보, 구조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죠. 구글 어스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구글 어스에서 이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낸 흔적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라 사막의 숲이라는 이름의 인위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장소에 가보지 않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련된 서비스가 뭐가 있나 보면은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 맵이 있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지도상에서 마스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의 이런 플랫폼들이 저희에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가장 핫하게 된 분류 중에 하나죠. 가상세계. 가상세계에는, 제페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서비스인데요. 가상세계는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가 있고, 이 아바타들이 가상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왼쪽은 제페토상에 구현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고요. 오른쪽은 재작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원래는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제작했던 가상 체험형 컨텐츠 홍보물입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보니까 메타버스를 저희가 지금 갑자기 사용하고 있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전부터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메타버스란 말이 급부상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예전부터 페이스북 써왔고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을 써왔는데 갑자기 급부상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코비드19 때문입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왜 갑자기 메타버스가 급부상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제 갑자기 전 세계가 대면하다가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원격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만날 수 없고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로를 좀 보고 싶어 하는, 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진 거예요. 못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데 전염병 때문에 못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서로 대면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 사용이 급증했고 SNS로 해결되지 못한 만남은 이제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화상통화 앱이나 화상회의 앱으로도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왜 가상현실일까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면서 상대방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 유대감을 느끼는데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단발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화상회의나 화상통화는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원격으로 일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뭘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상대방에게 지금 시간이 되는지 채팅으로 확인하고 몇 시쯤 회의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회의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은 그냥 바로 옆에 아니면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찾아가서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이게 뭔가 끊임없다라는 거에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 오다 가다 만나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생활 정보나 사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만나서 업무적인 이야기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그렇게 일하니까 좀 고립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으로 SNS 뉴스, SNS나 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 지금 시국에 가상현실 플랫폼이 붐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현실 플랫폼이 어떻게 유대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게더타운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에서 이제 가상의 오피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가상 공간 오피스에 이제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만약 누군가와 회의가 필요하면 그 사람의 자리에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우스 포인트 옮겨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사람 자리에 찾아가면 바로 화상회의 창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보통 하는 화상회의보다는 조금 그 직결성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보다 좀 더 즉각적으로 대화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죠. 그리고 가상 공간의 오피스의 배치가 실제 오프라인 오피스와 비슷하게 보통 다들 꾸미세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출근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나와 같은 곳에서 동료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면서 유대감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택을 하면서 느낀 건 이제 출근과 퇴근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있는 곳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뭔가 이제 온오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끝나도 왠지 퇴근한 것 같지 않고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있었으니까 왠지 또 일을 좀 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 일부러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조금 격식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퇴근 시간이 되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서 출퇴근 느낌이 나도록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더타운을 이용하면 가상현실에서 빠져나오면 퇴근이죠. 이제 그 오피스에 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퇴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이 공간에 들어가면 출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근과 퇴근의 개념이 좀 더 생겨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 특징으로는 오픈월드, 샌드박스, 아바타, 가상경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오픈월드와 샌드박스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월드가 뭐냐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거대한 맵을 특별한 이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끝이 없죠.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이들이 모래놀이로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거에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하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하는 보통의 게임은 정해진 퀘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료하는 게 이제 게임의 주요 내용이죠.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는 게임 속 아이템을 내 캐릭터에 장착하고 능력치를 올리는 것 정도예요. 메타버스 내에 이제 게임은 그런 게임들하고 좀 다르게 게임 속 지형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작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도티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세상에 저희가 가서 놀았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특징은 이제 아바타예요. 자, 아바타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 단어를 그 아바타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래요.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뜻처럼 지상에서 이제 지상에 내려온 신의 분신인
아바타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온 세계에서 내려온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를 생각해 보면 이 신 대신 나를 대신해 나의 분신으로 디지털 세계에 로딩된 존재가 아바타인 거죠. 메타버스 시스템에는 이렇게 나를 대신할 아바타가 있습니다.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내 의도대로 이 아바타들을 움직이죠. 만약 현실 세계의 내 모습이 좀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랑 좀 거리가 멀다면 아바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이상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은 이제 가상 경제인데요. 가상 경제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요 화폐는 가상 플랫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화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블록스의 로벅스, 그 다음에 제페토의 코인과 잼이 있는데요. 이런 화폐들은 현실의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지닌 메타버스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블록스 안에서 그럼 먼저 지금부터 이제 로블록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게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초등학생 70%가 이제 이 로블록스를 즐긴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로블록스의 무한의 계단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게임이니까, 그러면 로블록스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게임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얼마 전에 엄청 핫했죠. 넷플릭스에서. 거기에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에요. 요 게임방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같이 등 번호가 쓰인 녹색 운동복을 입은 아바타들이 영어, 태국어, 아랍어 이런 언어들로 대화를 나누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90%가 넘는 추천 비율이 90%가 넘는 이제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4,500명에 달했다고 해요. 한 번에 4,500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 하나는 이제 경찰과 도둑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은 도둑이 탈옥을 못하도록 하고 도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옥을 하려고 하는 게임이죠.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RX 발판지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때 이제 17살 때 만든 게임이에요. 누적 이용자 수는 48억 명이고 게임 속 아이템의 판매만 연간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게임 재밌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게임만 하기보다는 게임 제작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말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게임 말고 할 수 있는 건 마케팅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로블록스의 브랜드 친화력, 어떤 브랜드랑 내가 좀 친근하게, 자기 브랜드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홍보 공간으로 이제 로블록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이용자들 중 10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미래 고객으로 생각하고 미리 이들과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봇 만화 아시나요? 또봇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또봇에 나오는 또봇 X는 기아차 소울이죠. 그 다음에 카봇은 어디 차일까요? 카봇은 현대차입니다. 이제 또봇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도로에 소울만 지나가면 엄마 저거 또봇이다 또봇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미리 자신들의 브랜드를 친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커서도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느끼고 조금 더 구매할 때 호감도를 높이는 걸 이제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자, 이제 다시 노블록스로 다시 돌아와서,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구찌 가든입니다. 구찌 가든은 여기서 만든 구찌 가든은 이탈리아 프로렌스에 있는 구찌 가든을 로블록스 상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가든 안에 이제 아바타가 들어가면 마네킹 모습으로 변해서 구찌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피팅복을 입거나 디자이너들이 이제 만든 소파와 조형물 사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해보지 못하는 걸 이제 가상 세계에서 한번 대리만족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구찌 퀸비 디오니소스 가방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실물 가방이 $3,400 정도 했는데, 로블록스에서는 실물 가방보다 더 비싼 $4,115.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5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진짜 내가 해볼 수 없는 건데, 이 메타버스에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스월드라는 이제 회사도 여기에 홍보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스 신발 디자인을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한 뒤에 주문까지 이어지도록 요 장소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과 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웨일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썽쟁이였어요. 12세 때 아빠 운동화에 낙서하면서 혼나던 소년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아빠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자꾸 낙서하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에 어떤 미술 활동하는데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거기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소년의 작품을 올리면서 낙서 소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작품을 나이키에서 눈여겨보고 나이키의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 친구는 로블록스에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제 반스월드에 여러분의 작품을 올려보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반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생각 없냐고 연락 올지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그림 그리는 데 재능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로블록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아시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에만 있고 아시아에 없으면 조금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 우리 아시아에는 바로 제페토가 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네이버 Z에서 개발한 아바타 앱입니다. 왜 손자 회사일까요? 왜 손자 회사냐면 네이버의 원래 자회사는 그 스노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스노우에서 이제 또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자 회사죠.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네이버 Z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제페토에서는 이제 스타의 아바타와 사진을 찍거나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스타의 방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랙핑크가 2020년 9월에 아이스크림 신곡을 발표했을 때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무대를 그대로 이제 요 가상 공간에 만들어서 아바타가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제페토 월드를 만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던 이제 희소식이죠.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개최한 팬사인 회의는 4,600명이 아니고요. 4,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다녀갔다고 해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상세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오른쪽은 이제 BTS 콘서트 관련 스페셜 굿즈를 판매하는 이제 홍보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면으로 진행된 BTS 콘서트 관련 스페셜 굿즈를 디지털로 제작해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판매되는 모든 자산을 NFT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NFT, 우리나라 말로 풀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데, 이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기술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블록체인 지금
코인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과 이제 불법 복제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일한 어떤 ID 값인 거죠. 지금은 이제 골동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려면 감정사분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 콘텐츠에 NFT를 도입하면 그런 수고는 없어도 되는 거죠. 유일한 ID니까요. 자, 그래서 2021년 5월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이 샌드박스와 이제 네이버가 손을 잡은 거죠. 자, 또 제페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제페토 한강공원 맵 안에 구현된 CU 한강점인데요. 아직까지 매장 안에 있는 제품을 바로 구매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이제 그렇지만 CU에서 노리는 것은 이제 제페토 사용자의 90%가 해외 이용자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해외 이용자가 많은 곳에 자신의 매장을 노출시켜서 CU라는 편의점에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앞에 노블록스에서 얘기했던 마케팅 효과를 이제 누리려고 이제 CU가 한강점에 이제 CU를 오픈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이제 CU가 해외에 많이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어디서 본 거죠. 메타버스 내에서 많이 본 거니까 거부감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은 삼성전자 마이하우스라는 겁니다. 마이하우스, 내 집이죠, 내 집. 자,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제품들로 자신만의 집 꾸미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으로 인형놀이 이렇게 하듯이 자신만의 집 꾸미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마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 개막일에 공개되어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CES는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마이하우스는 누적 방문 횟수 400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자신의 취향대로 집 꾸미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제품을 눈에 많이 익히게 되겠죠. 자꾸 이렇게 보면서 놓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제품과 브랜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제가 로블록스하고 제페토만 얘기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SKT에서 만들고 있는 이프렌드도 있고,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게더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와 NFT 때문에 손잡았던 이제 샌드박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BTS가 콘서트를 열었다는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에는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보면 메타버스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메타버스로 인해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처음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상공간 디자이너 혹은 메타버스 건축가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건축이 아니죠. 저희가 막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막 뼈대 세우고 이렇게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축이 아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컴퓨터 디자인 그래픽에 능숙해야 하고 공간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 안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를 함께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마이하우스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냐면 삼성전자의 제품을 가상세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방에 배치를 직접 해보게 함으로써 그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의 친화를 높이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구현해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디지털 설계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바타 디자이너죠.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바타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바타의 생김새도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쓰게 되죠. 뭐 구찌나 발렌티노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아바타가 입을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구찌 퀸비 디오니소스 가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 465만 원에 팔렸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직접 자신이 꾸며도 되지만 저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바타 패션 디자이너, 아바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이제 신직업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거 생기면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스노우에서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꾸미는 거. 전 하면 다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바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신직업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죠. 메타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임인데, 자, 예전에는 게임 개발자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워야 하고, 만든 게임을 서비스에 올리려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서버도 갖춰야 되고, 그 서버를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그 게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와서 해주지 않잖아요. 홍보 비용 등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블럭들을 요리조리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 수 있게끔 지원되는 블럭들이 있어요. 블럭들을 요리조리 잘 배치하면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블록스를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만든 게임보다 이용자들이 직접 개발한 게임이 4천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4,000개가 아니고 4천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창의력 하나 봐요. 창의력 교육. 저는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직업은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메타버스 드라마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인데요. 아바타로 드라마, 웹툰, 예능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SKT 이프렌드에서는 이프렌드를 배경으로 만든 만약의 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돼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의 모습을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겉모습을. 그 점에 착안해서 만약 내 남자친구의 외모가 매일 바뀐다면 이라는 설정을 전제로 해서 펼쳐진 로맨틱 코미디물입니다. 출연 배우, 드라마, 배경 모두 이 프렌드 안에 아바타와 이제 테마 공간을 활용해서 제작이 됐고요. 드라마를 연출하는 PD 그리고 스태프도 이 프렌드 속 촬영장에서 아바타로 입장해 제작에 참여합니다. 주인공 배역인 최 샬럿 등 주요 배우는 실제 연기 활동을 펼치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직접 아바타를 통해서 연기를 하고요. 나머지 조연이나 단역은 이 프렌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오디션을 시행해서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배우의 꿈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런 컨텐츠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바타가 여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뭘 연기하냐고요? 이제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목소리 연기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합니다. 예. 한번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메타버스 보안 전문가입니다. 메타버스 이제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보안 전문가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블록스에서 2020년 5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내부 시스템 접근권을 빼낸 해커로 인해서 무려 1억 명의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당시 해커는 일부 이용자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존 IT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 보호와 고객 프라이버시 노출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들의 경제 활동이나 정보 교환이 현실 세계와 이어지기 때문에 해킹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보안 전문가는
꼭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싶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했는데요. 자, 얼마 전 네이버에서도 완전 재택과 주 3일 오피스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출퇴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성우 직방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교통을 통한 통근 시대에 살았다면 앞으로는 통신을 통한 통근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겟더타운 얘기했죠. 들어가면 출근, 나오면 퇴근. 자,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지금과는 다른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급변의 시기에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